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은 유럽에서 한때 크게 이슈가 되었던 쌍둥이들이 벌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사비나와 우르술라라는 쌍둥이들인데요. 이들은 1967년 11월 3일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성장 배경은 자세히 알려진 건 없지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에는 불화가 많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집에는 경찰들이 들락날락하고 가정 방문도 자주 했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우르슬라는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사비나는 아일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때는 2008년 5월, 두 쌍둥이들은 40대였고 우르슬라는 미국에서 쌍둥이 자매를 방문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여행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며칠 새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우르슬라가 사비나를 방문했을 당시 사비나는 아이도 둘이 있었고 남자친구랑 동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르슬라가 아일랜드에 도착한 당일 사비나는 남자친구나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간다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이 쌍둥이 자매들은 사라져버리게 되는데요. 그들은 대체 어디에 간 것일까요? 그들이 향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아일랜드에서 배를 타고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 영국 리버풀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리버풀에 도착을 하자마자 경찰서로 향해서 사비나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폭력적이고 아일랜드에 있는 자신의 두 자녀가 걱정된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알겠다고 자신들이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어. 하지만 이 쌍둥이들은 경찰에게 신고를 하자마자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한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4시간 거리 떨어진 런던이었어요. 이들이 아일랜드에서 갑자기 리버풀에 가고 런던에 가려던 이유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이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가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고속버스였는데요. 고속버스에 탑승한 이들의 행동은 굉장히 이상했다고요. 너무 이상해서 다른 승객들이 쌍둥이들을 힐깃힐깃 쳐다보다가 운전기사에게 말을 전할 정도였죠.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말을 듣고 백미러로 계속 쌍둥이들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전기사는 쌍둥이들이 여행 가방들을 가방 보관함에 넣어놓지도 않고 두 손으로 꽉 쥐고 불안해 보이는 표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게 돼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혹시 가방 안에 무기나 폭탄이나 마약 등등 위험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고 다음 휴게소에서 정차를 해서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승객들이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는 버스를 세우자마자 쌍둥이들에게 다가가서 가방 좀 확인해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물었지만 쌍둥이들은 가방을 꼭 쥔 채 절대 안 된다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버스기사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쌍둥이들이 여기 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고는 그대로 쌍둥이들을 길에 버려둔 채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던 한 가게의 매니저는 쌍둥이들의 행동이 워낙 이상했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서 쌍둥이들에게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쌍둥이들과 대화를 나눴고 경찰의 판단에는 쌍둥이들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그들을 그냥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경찰이 이들을 놓아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쌍둥이들이 고속도로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비나는 갑자기 가드레일을 뛰어넘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뛰어드는 모습도 잡히게 되죠. 사비나를 피하려는 차들은 이리저리 핸들을 꺾으며 고속도로는 혼잡해졌고 사비나는 그 과정에서 차에 치이기도 했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벌떡 일어나서 우르슬라랑 함께 갓길로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속도로에 혼란을 야기하는 동안 경찰은 이미 제보 전화를 받고 해당 지역으로 출동 중이었는데요. 마침 해당 경찰팀은 경찰들의 실제 일상을 담는 TV쇼 방송팀과 함께 출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팀은 카메라에 엄청난 현장을 담게 되죠. 경찰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쌍둥이들과 대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팀은 이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우르슬라는 갑자기 경찰을 뿌리치고 고속도로 한복판으로 달려나가게 되는데요. 우르슬라는 큰 트럭에 치여 바퀴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쌍둥이인 사비나 또한 고속도로에 뛰어들어 다른 차에 치이게 되고 카메라의 모든 충격적인 현장은 다 담기게 되죠. 경찰은 우르슬라가 우선 큰 트럭에 치였으니 그녀에게 먼저 달려가서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우르슬라는 다리가 완전 트럭에 깔려서 납작해져 있는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아직 의식이 있던 상태였는데요.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들에게 우르슬라는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세를 보였어. 그리고 같은 시각 사비나 또한 차에 크게 치여서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사비나를 친 차의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사비나 또한 놀랍게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비나는 우르슬라보다 훨씬 차분하고 바닥에 얌전히 누워있는 상태였어. 그렇게 경찰들이 사비나의 상태를 확인하러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우르슬라는 사비나를 향해 소리 지르며 경찰들이 사비나의 장기를 다 가져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사비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찰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고 여성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에 사비나는 다시 한번 가드레일을 넘어서 반대편 고속도로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은 점점 더 커졌죠. 다행히도 반대편 차선에서 사비나는 차에 치이지 않았지만 그녀를 피하려는 차들은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고속도로에 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끝내 사비나를 잡는 데 성공을 했고 사비나는 경찰에게 잡힌 채 경찰을 다시 부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차에 크게 치였는데도 쌍둥이들은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경찰들은 쌍둥이들이 무슨 약을 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현장에는 빠르게 다른 추가 인력들이 투입되었고 우르슬라는 의료 헬기에 실려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게 됐어. 이렇게 두 쌍둥이 모두 병원에 실려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사비나는 어떠한 큰 부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입원 5시간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부상이 당장은 없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머물게 해야 하는 게 적절한 대처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게 사비나가 병원에 있는 동안 사비나는 놀랍게도 경찰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며 웃고 농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인 우르슬라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것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을 때도 사비나는 그냥 말을 돌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두 쌍둥이에게선 어떠한 약물 반응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비나는 다음날 경찰 폭행죄로 고작 1일형을 선고받고 하루만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정신과 진단이라도 받게 해야 되는 게 정상 같지만 경찰 측에서는 놀랍게 그 1일형만 주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정신과 감정도 하지 않았고 사비나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체포되었던 영국 중부지역 도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던 중에 저녁 7시경 글렌이라는 남성과 그의 친구인 피터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글렌과 피터는 동네 펍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글렌의 강아지도 데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글렌은 당시 5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응급구조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글렌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다정하며 친절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다고요. 그렇게 이들은 사비나를 마주쳤고
사비나가 글렌의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며 이 남성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사비나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신의 쌍둥이가 어딘지도 모르겠다며 자매를 찾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렌은 사비나의 말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신의 동생도 마침 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녀를 집으로 들이게 되죠. 그렇게 이 셋은 모두 글렌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사비나의 성격은 전에 경찰들이랑 병원에서 대화를 하던 것처럼 친절하고 상냥했다고 해요. 하지만 글렌의 친구 피터가 쌍둥이 자매인 우르슬라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자 사비나는 갑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망상 성향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창문으로 가서 블라인드를 통해 밖을 훔쳐보는 등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는 피터와 글렌에게 자신의 담배를 주며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해놓고 이들이 담배를 입에 물자 담배를 확 낚아채가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그 담배에는 독이 묻어있을 수도 있다며 이중인격처럼 행동하기도 했어. 한순간엔 친절했다가 한순간에는 피해망상증 환자처럼 행동했다가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했고 시간은 늦어 밤이 되었습니다. 피터는 이제 자신이 집에 가봐야 된다고 했지만 글렌은 사비나에게 안타까움을 느껴서 오늘 밤은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집을 내주고는 다음 날이 밝았어. 다음 날도 글렌은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해 우르슬라의 소재지를 파악하겠다고 사비나를 도우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시간이 되어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글렌은 저녁을 만들 시간이니 저녁을 요리하겠다고 하고는 저녁 7시 40분경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녁을 만들던 중에 저녁과 같이 마실 차를 준비하다가 티백이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웃집으로 가 티백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 글렌은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며 그녀가 나를 찔렀어요 라고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 글렌은 피를 철철 흘리며 집에서 뛰어나오고 있었고 이웃은 그 현장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글렌은 명치 쪽에 칼로 5번이나 찔린 상태였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웃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자신의 강아지 좀 잘 돌봐달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같은 시각 사비나는 집을 도망 나와서 거리를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비나 옆을 운전해서 지나가던 한 운전자는 사비나가 망치로 본인 스스로의 머리를 계속해서 내려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차를 세워서 사비나에게서 망치를 빼앗으려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사비나는 자신을 구하려던 그 운전자를 향해서 주머니에서 지붕 타일을 꺼내 그의 머리를 내려치게 됩니다. 그렇게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사비나는 다시 한번 도주를 시작하게 됐고 경찰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그녀를 추격하기 시작했어. 경찰이 사비나를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 그녀가 있던 곳은 고속도로 위에 있는 다리였는데요. 사비나는 자신을 다 따라잡은 경찰을 한번 보고는 다리 밑을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맞는 법이었죠. 사비나는 다리를 그대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두개골에 금이 갔고 발목도 부러지게 되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도 그녀는 살아남았어. 사비나는 지금까지 차에 2번 치이고 자신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고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다리에서 뛰어넘은 후 사비나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이번에는 우르슬라랑 같이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둘은 폴리오독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증세는 한국어로 설명하면 두 사람이 같은 망상에 사로잡히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우르슬라가 사실 먼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증상이 사비나에게 전이되었다고 해요. 이 현상은 사실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이 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쌍둥이요. 어쨌든 이 정신질환을 인정받아서 사비나는 유죄를 인정한 대신 감옥에서 고작 5년형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르슬라는 병원에서 회복을 하자마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살아갔대요. 이렇게 이 쌍둥이들은 과거도 잘 알려진 게 없고 정말 잠깐 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무슨 이유에서 이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존재하는데요. 제일 믿음이 가는 이론은 사비나가 아일랜드에 살았을 당시에 남자친구에게 가정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우르슬라와 함께 영국으로 넘어가 신고를 했고 그러다가 정신병에 도졌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론으로는 쌍둥이가 마약 거래상이었다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도대체 쌍둥이들은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론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